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흐무트 전선이 고기 분쇄기 또는 시체밭이라는 별칭이 있었죠. 그동안 러시아의 인해 전술과 우크라이나의 버티기가 지속되어 온 바흐무트 전투가 끝이 난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막 끝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바흐무트가 현재 우크라이나 수중에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바흐무트가 파괴됐고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바흐무트 함락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개월에 걸친 바흐무트 공방전이 끝내 러시아군이 도심지를 완전 장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맞는 보도냐? 로이터 등에 의하면 이와는 달리 현지 시간 21일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의 말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측면을 따라 도시를 부분적으로 포위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시 일부를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로는 바흐무트가 우크라이나 수중에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는데 직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이 SNS에 대통령은 바흐무트 함락을 부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 세르히 체르바티도 역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대는 바흐무트에서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아르티오mov스크의 바흐무트의 러시아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바흐무트 해방 작전이 완료된 것을 치하한다. 이렇게 푸틴이 밝혔습니다. 또한 바흐무트 최전방은 와그너 용병이 싸우고 있었죠. 용병 수장 프리고진은 승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25일 와그너 PMC가 바흐무트에서 후방으로 철수하고 일단 바흐무트를 완전 점령했으니까 진지를 정규 러시아 군대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완전 함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바흐무트 함락을 부인한 데다가 조만간 대규모 공세로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마당에 전세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철수하는 척 한 것인지 정말 포기한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날 보고서에서 바흐무트 전역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프리고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순전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죠.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전략상의 의미는 별로 없다. 그저 정치적인 의미, 러시아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러시아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함락 발표도 묘한 타이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중에 바흐무트 점령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G7 국가의 지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대공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선의 땅이 다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흐무트가 어떻게 되든 공세를 앞두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지원 성명에서 4세대 항공기, 즉 F-16 전투기죠.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확히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 조종사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동맹국 및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착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젤렌스키가 그토록 원했던 전투기 지원이 특히 F-16 전투기를 요구했었죠. 실현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다음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물품으로는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인도적 지원품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 물품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또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살상 물품을 요청하긴 했지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했던 비공식 무기 지원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 무역장관은 재건사업 규모가 9천억 달러, 우리 돈 1,20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후에 재건 관련 유럽 거점국을 폴란드로 정했죠. 가장 국경이 인접해 있는 폴란드요. 폴란드의 후방 보급 기지와 군 공항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1,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과거 한국이 이룩한 성공적 전후 복구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21일부터 3일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첨단 산업단지, 정보기술 기반 교통망 등 K-개발 플랫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동유럽의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서방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해서 장악한 국토를 완전히 수복해서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는 승리의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